네, 어제 모 종교단체의 그 충격적인 내용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참석하셨던 이청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른바 모 종교단체의 그 교주가 자기의 며느리와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른바 최음제와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진짜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예, 제가 그 현장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도 이렇게 관전을 했었는데요. 참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그 발표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데, 그분들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용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자회견의 내용은 상당히 좀 구체적입니다. 언제 약물이 주입이 됐으며 또 언제 어떻게 누가 성관계를 가지라고 이제 교사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이것이 은퇴 목사의 재산을 노린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빨리 어떤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피해자들이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 인권단체,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단체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듬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까지 관련된 얘기라서 저희가 참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미성년자나 이게 아동이거든요. 아동 같은 경우는 그 형법의 일반 강간죄 적용을 받지 않고 미성년자는 간음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뭐 비록 그 아이가 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건 처벌받을 수 있고 성관계 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뭐 이게 진짜라면 아주 도덕적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사 부자의 강요로 목사의 며느리 이모 씨와 3년간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이 교회의 신도와의 그 통화 내용, 네, 요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협박해서 무서워서 주위에 말도 못하고 우리 가정 부서지고 파탄 날까봐 말도 못하고 숨어 지냈다. 우리한테 약을 타먹여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들고 애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2, 3년을 끌려다녔다. 이것은 이제 신도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한 건데요. 저 내용을 듣고 저도 그 현장에서 저런 내용을 듣고요. 저도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그 사이비 종교에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협박 때문에 그다음에 김포, 남해, 그다음에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런 부분들에 이게 사실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무기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이 속해 있었던 사이비 종단에서는 종단 탈퇴 후에 여러 가지 협박을 했습니까? 예, 제가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했는데요. 저희가 전번에 영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대문을 뜯어버린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 경찰이 와서 저희 집을 살고 있는 집을 2군데나 다 알아가지고 지방까지 들어온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해 위협을 본인이 많이 느끼셨습니까? 예,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쩔 때는 차가 뭣도 아니고 볼트가 바퀴에 심어져 있었고, 네. 제가 그거를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확인해 보니까 볼트를 이렇게 앞쪽을 아주 뾰족하게 갈아서 박아놓은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들 상습적으로 성범죄가 저질러졌고, 마약 투여, 폭행, 최음제 뭐 이런 단어들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상습적인 성폭행에 아이들까지 연루시켰다라는 게 사건 개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단 사실관계가 맞는지 자체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최초의 29일 매일경제에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사실관계의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유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막 목사, 교회, 기독교 이런 단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전체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 자체가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이단 사이비 만약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고 이거는 일반적인 교회나 혹은 목사의 행위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에서 발생한 매우 특수한 사건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종교단체에서는 며느리와 두 아들에게 혼음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교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이게 일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런 비슷한 그 어떤 예를 들으면은 성경 내용에 나오는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누구를 낳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약간 겪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그 연속상이 아닌가, 성경을 이용한 사이비 종교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회 통념을 너무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통념을 그냥 충격적으로 통념을 깨부수고 정말 이제 인륜이죠. 인륜을 파괴한 행위가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 했는데 저는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캠코더라든가 그런 제일 중요한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무슨 최음제를 강제로 투입을 시켜서 마약을 또 강제로 먹이게 해서 저런 집단 혼음을 하고 이후에 이제 공갈 협박을 했다면은 그 동영상 관련 자료가 있을 거니까 경찰에서 말이죠. 이건 좀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정말 이제까지 정말 종교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해온 기독교가 이 일로 인해서 무슨 목사라고 나오니까 기독교 전체가 지금 어떻게 무슨 매도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과학 수사, 신속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적 자치 원리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죠. 예, 뭐 지금 그게 맞다면 뭐 지금 교회 종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범죄 도덕을 얘기할 정도로 범죄긴 한데 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고 가족 간에 일어난 건데 자식한테 성관계를 요구하고 엄마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어떤 간음죄 당연히 성립할 거고 마약 부분은 또 마약 관련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충격적이어서 말을 좀 잘 읽기가 힘든데 아니기를 사실 전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기다면 빨리 처벌을 하고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A 목사와 관련돼서 경찰이 인지 수사를 했고 그 인지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래서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경찰의 이야기라든가 경찰의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 기자회견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이미 그 신고가 돼서 서울 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경찰이 이제 확실한 증거물이 확보가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요, 증거가 확보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때 실제 있었던 그 동영상도 봤다 이런 얘기가 경찰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적어도 인륜이라는 게 있고 보통 다 범죄들이 자신의 가족은 숨겨둔 채 타인을 이용해서 이런 성범죄를 집단적으로 벌이는데 이거는 자신의 가족, 며느리, 손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본다면은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신병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협박이 있었다고는 치지만 적어도 상당히 인지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막아왔다는 거죠. 예, 저도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이든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런 부분들에 전 증거를 가지고, 한 신문사에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문사에 가서 이렇게, 사회부인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도 그 증거물이 상대편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제가 한 6년 동안 5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5년 반을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목소리 이모 씨의 경우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 이거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이비 교단의 신도들이 네. 왜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벗어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제가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는 그 견해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자들을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말을 해도 믿게 되는 그런 마음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판단력이 마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거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네. 저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주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가 돌아선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뺨을 쳐도 용납도 잘하는구나. 어떤 그런 내용이도 했듯이 뭔가 용납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수렁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종교단체 측에서는 그 며느리와 두 아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생님 개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수사를 해보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단 상담소에 찾아오신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피해자로 하나서 이단 상담소에서 이렇게 구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모 씨와 두 아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 종교단체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작진이 그 종교단체 관계자와 단독으로 통화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쫓겨나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불화가 있었던 거로 추정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중에서 이라는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질환을 앓지 않았나. 정상이 아닌 걸로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냥 놔두기는 너무나 큰 또 일이라 일단 우리 앞에 처해진 문제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사실을 밝혀서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각종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고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 드는 게 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가 드는 게 일단은 이 내용 과정에서 보통의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을 해서 금전을 착취하고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느리라든가 손자에게까지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건 금전을 착취할 이유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이 혈육인데요. 또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혈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찰이 얼마만큼 정보를 가지고 지금 수사에 임했는지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되고